계엄 사태로 피해 입은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고자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군선교위원회가 사랑의 온차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온종합병원과 수영로교회 문화공연팀이 함께 성탄 축하음악회와 환자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탈북민의 유입이 줄고 있는 현재 새로운 탈북민 복음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국제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소망교회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기독교계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류영모 목사가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군경 수뇌부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군들을 향한 국민적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랑의 온차를 전달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선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엄군에 참여한 장병들입니다.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랑의 온차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용훈 대표 총회장은 특별히 나눔과 기도로 군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군은 이 나라를 지키는 힘입니다. 탄핵 정부로 원차는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5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저들의 정신을 다시 재무장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군성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 권사회는 해마다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은 핫팩 33,600개, 온차 130박스가 야전부대 등 전국 30여 개 군부대 군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미가엘 반주기 100대를 준비해 예배당이 없는 해군함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많은 군인교회들과 또 기독 군인들이 함께 이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가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그 얼어붙은 마음들을 잘 녹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이 귀한 정성을 많은 장병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하성 군선교위원장은 매해 진행되는 나눔이지만 올해는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시국이라며 격려를 전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또 이런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고 우리 군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큰 줄로 압니다. 그러나 후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은 군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뜨거운 그 열정에 우리는 마음의 성원을 다하면서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작은 마음이지만 사랑의 온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 주간 국가안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에 돌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며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길 거듭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추운 겨울, 입원 중인 환자들은 병실에서 연말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들에게 따뜻한 성탄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부산 온종합병원과 수영로교회 문화공연팀이 함께 음악회와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을 전합니다.
악기 연주와 합창 등을 통한 다양한 성탄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온종합병원과 수영로교회 문화공연팀이 함께 개최한 성탄 축하 음악회 현장입니다. 평소 외출이 어려운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해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오늘 음악회 너무너무 잘 보고 활력소가 생기고 병원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만 올라오면 내가 살아있는갑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생일 잔치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이나 선물도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라서 이제 성탄 음악회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과 또 생일 축하 노래 등 아주 환자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의 생일 잔치도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맞는 생일은 화려하진 않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가족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참고 견뎌준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단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정수기가 내 동생인 것이 언니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야. 언니의 진심이 담긴 편지에 동생은 눈물로 답했습니다. 거동이 불가의 음악회와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병실에 찾아가 음악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죠? 아멘이지. 아멘. 한편 병원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환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신승준입니다. 한국교회 탈북민 사역은 통일을 준비하는 대표 사역입니다. 하지만 국경이 봉쇄되며 매년 유입되는 탈북민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한국교회의 사역이 기존 국내 탈북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3천여 명에 달했던 탈북민은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101명에 그쳤습니다. 신규 탈북민의 감소 속에 교회의 탈북민 선교는 공동체 형성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사역이 계속 이어져 오고는 있는데 이제는 탈북민 공동체도 많아졌고 그래서 어떤 교회의 한 부속적인 기관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공동체, 비전 이런 것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 전략을 수립하는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그동안 탈북민을 전도했던 방식을 북한 선교 1.0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북한 선교 1.0은 탈북민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우선하고 그들을 위한 부서를 만들고 재정 지원의 폭을 늘렸던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탈북민들에게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줬지만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교로 질적인 복음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사역자들은 탈북민을 단순히 교회로 끌어오는 기존 사역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는 탈북민들이 교회를 오시게 하는데 굉장히 주력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우리는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했지 그분들을 정말 복음화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제시한 탈북민 선교 2.0은 기존의 한국에 정착 중인 이들에 더욱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며 겪는 혼란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정체성의 재조정, 서로 간에 함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그 경험들이 있지 않으면 탈북민들은 끊임없이 2등 성도로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탈북민이 교회 안에서도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부서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그들이 직접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탈북민 신학생들과 탈북민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날의 탈북민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교회는요, 한국교회 탈북민 부서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탈북민의 유입이 줄고 있는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다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복음화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달 초 미국에선 유엔이 지정한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34년간 장애인들을 섬긴 한인 기독교 단체 국제장애인 선교회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는데요.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지난 12월 5일 뉴욕 국제장애인 선교회는 플러싱 유니온 플라자 케어센터에서 유엔이 정한 국제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웨체스터 교회협의회 회장 이밀송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며 장애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했습니다. 선교회 이사장 이경원 장로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무이사 박선숙 사모는 선교회 설립 34년 동안 묵묵히 힘이 되어준 무명의 손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오셔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게 놀라운 사랑이고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침부터 그냥 목이 메도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또 감사하고. 이날 행사에서는 미랄 선교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을 시작으로 트럼펫 솔로, 여러 가수들의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핸드벨 앙상블 연주 등이 이어져 참석한 노인 장애우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뉴욕 국제장애인 선교회는 매년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활동으로 이어져 그들을 위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한소망교회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기독교계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류영모 목사가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33년간 한소망교회를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오늘날 한국교회 리더십 표본의 교회로 성장시킨 류영모 원로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장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등 교계의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류 원로 목사는 원로 추대 감사 예식에서 자신의 심장을 바치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내적 물음에 교회는 빌딩도 조직도 기관도 아닌 가족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 은퇴해도 어디 안 갑니다. 쫓아낼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됨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한소망교회 디지털 역사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관에서는 1990년 류영모 목사 자택에서 열린 첫 예배를 시작으로 한소망교회가 걸어온 길을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새해를 여는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내년 1월 3일 경기도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원크라이 대회장 황덕영 목사는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도에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통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도회 주제는 바람같이 불같이로 3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2시간 간격으로 6번의 집회가 열리며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목사,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 한홍 새로운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블루잉 워십과 김브라이언 워십, 워시퍼스, CCC 노아더 네임 등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CBMC 전북연합회 23대 24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CBMC 지부 회원들이 참여해 CBMC 전북연합회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형통하라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더 온누리교회 김종홍 목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임사에 나선 CBMC 23대 이재덕 회장은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24기를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과 하나 돼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CBMC 전북연합회 24대 회장 강경범 장로는 영적 성장과 훈련, 교육제도 마련, 네트워크 확충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신앙적 성숙과 비즈니스 리더십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5년도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의지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큰 어떤 열매를 맺혀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또한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편 CBMC 전북연합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와 봉사의 정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민들레 캠프가 14일 부산 온천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와 UDC 우리 동네 커뮤니티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60명과 인솔교사 60명, 스텝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민들레 캠프는 간단한 레크레이션은 물론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들레 캠프는 1일 캠프이고요.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몸이 편한 사람도 정말 내 마음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기가 힘든데 정말 몸이 불편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더 기쁘게 같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 위기를 수습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뒤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데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진보시민단체 퇴진행동과 촛불행동은 각각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과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본 행사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같은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계엄 선포는 옳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각 단체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뿐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한국의 사건들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빅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롯해 팀 쿡 애플 CEO,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등과 만났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와도 곧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조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0,000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16일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1,000억, 한화로 약 14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일기 때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싸웠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서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4도, 광주 3도, 부산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탄핵 국면으로 전국이 어지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 구티비 뉴스에서는 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교계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손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낮은 자를 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